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베스트셀러 책 시크릿은 방송 작가인 론다 번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해 쓴 책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시크릿에 나왔던 주인공이 직접 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aving It All. 누군가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부와 성공,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말이죠. 분명 당신은 그 이상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생각만 바꾼다면 말이죠.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몇 개의 파워 팩터를 가졌는가? 성공한 기업가와 회사, 연예인, 운동선수는 모두 내가 파워 팩터라 명명한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서 활동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 파워 팩터를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파워 팩터는 다음과 같다. 끈기, 마음가짐, 훈련, 비전, 목적, 초점, 실행.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크게 성공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개발하라. 끈기. 당신은 아마 엄청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시리즈는 첫 권이 출판되자마자 거의 즉시 성공을 거뒀는데 그 이면에는 놀라운 끈기의 이야기가 있다. 이 시리즈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과 잭 캠필드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책으로 내보겠다는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141곳의 출판사 문을 두드렸다. 이 일화를 잠시 생각해보라. 141명이 그들에게 당신들의 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141명이 지나갔다. 이것은 통찰력이 부족한 출판업자들에게는 손해가 막심한 실수였다. 결국 이 시리즈의 책 2권이 7,5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기꺼이 모험을 한 출판사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탁월한 재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꼭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뛰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포기해야 할까? 여행이나 임무, 목적, 꿈에 대해 언제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는가? 아기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언제 포기하겠는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한다. 사실 뒤뚱거리고 다른 사람이나 가구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서며 수도 없이 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걷는 것을 포기하게 해야 하는가? 벤처 사업은 어떤가? 인생의 짝을 찾는 일은 어떤가? 잃어버린 형제나 자매를 찾는 일은? 단기간의 차질이나 실수 때문에 꿈을 단념하겠는가? 어떤 것들은 결단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기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일례로 당신이 크게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우에 끈기를 발휘하면 파산할 수 있다. 반면에 회사를 다음 단계로 올려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무슨 일이든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대단하든 사소하든 크든 작든 어떤 것에도 명예와 양식의 신념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절대로 힘에 굴복하지 말고 겉으로 압도적으로 보이는 적의 권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덕목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고 마지막 가능성이 고갈될 때까지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것은 리더와 승자를 범인과 구별짓는 자질이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공격 준비가 다 된 히틀러 군대의 진격에 맞서 퇴각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끈기가 무엇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그의 견고함은 자유진영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쳤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는 그의 간결하면서 명확한 웅변은 영국인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의 말은 비이성적으로 고집을 부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계속 분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끈기는 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사업에서 당신의 상대가 시장 점유율에서 경쟁 회사일 수 있고 또는 덜 분명한 것일 수 있다. 경영이나 전략에서 결함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완수 시기에 대한 팀 내의 인식 같은 면에서 말이다. 관계에서는 두려움이나 분노, 태만함이 적일 수 있다. 재정에서는 채무나 자금 운용 문제일 수 있다. 처칠은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한다.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존경할 만한 어르신 고 커넬 샌더스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이 65세에 KFC 창업을 목표로 식당의 요리 비법 판매를 제한하고자 소도시마다 운전해서 다니기 시작했다. 매우 자주 자동차에서 잠을 잤고 음식으로는 자신이 요리한 치킨으로 거의 매 끼니를 먹었다. 그는 1,009명의 사람들과 접촉한 후에야 목적을 달성했다. 1,010번째로 다가간 사람이 커넬의 치킨은 대중에게 팔기에 그야말로 손가락을 핥을 만큼 맛있다며 수락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 역사의 시작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9,000번 실패했다. 그는 그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1,093개의 특허권을 따냈고 미국 역사상 특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되었다. 마이클 조던은 또 어떤가? 그는 고등학교 대표팀에서 첫 테스트 경기를 했는데 본선에 들지 못했다. 그 일에 자극을 받은 그는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테스트 경기 때까지 매일 연습했고 결국 최고 선수가 되었다. 그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도서관 하나를 채울 만큼 많다. 헬렌 켈러, 테레사 수녀, 아폴로 13호의 우주비행사들, 레이 크록, 에드먼드 힐러리 경, 처칠, 그리고 이들 외에도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다. 당신은 아마 여기에 추가될 만한 사람을, 즉 위대한 어떤 일을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완수한 사람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 만나봤을 것이다. 나는 성공에 이르는 데 있어서 끈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끈기의 가치는 우리가 완수할 일만큼은 위대하지 않다. 대신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는데 그때의 좋고 나쁜 부침은 선물과 같다. 젊을 때는 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목표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쌓는 경험들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줄 사람을 알거나 당신이 스스로 그 돈을 벌 방법을 아는 것일까?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줄 사람을 아는 것도 괜찮겠지만 당신 스스로 그 돈을 벌면서 창조하게 될 품성이 보다 큰 선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기쁨은 다 큰 자녀라는 완성품에 있는 게 아니다. 자녀를 키우고 성장하게 도우며 가치와 이상을 형성하고 그의 인생 과정마다 쭉 함께 있는 데 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가 가까워질 때 추억할 것은 모든 좋은 기억과 시도, 고난이다. 마음가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비 중의 하나가 마음가짐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기분이 좋고 멋진 견해를 즐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일까? 마음가짐은 얼마만큼이 유전적이고 또 얼마만큼이 학습된 태도일까?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을 통해 발전했다고 믿는 훌륭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행복하다. 실제로 나는 나 자신이 이런 마음가짐을 선택했다고 배워 알게 되었다.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다. 당신은 날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한다. 어느 상황에서든 당신이 결정을 내린다. 당신이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모든 힘을 빼앗길지, 아니면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복되게도 매일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마음가짐을 결정할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환경이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기회를 준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다. 매번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의 선택이다. 이제는 당신도 알듯이 모든 것의 양면을 본다는 것은 자연의 여러 법칙 중 하나인 양극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선택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순전히 결정과 관심의 문제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가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역시 매우 사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 말은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마음이나 삶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 사건이나 슬픈 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어느 것에서든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심리적 뱀파이어들은 피한다. 나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잘못된 점만 보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그녀에게 1등석 항공요금을 포함해 유람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줬다. 그녀가 짐 꾸리는 일과 비행시간, 더위, 5곳의 기항지, 한 번의 도중 하차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 가면 어떻겠느냐고 신속히 제안했다. 다행히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내가 돌아간 직후 그녀는 나의 첫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졌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 불평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별로 휴가 같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다. 항해 중에 만나는 순풍과 같다. 전적으로 행복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리고 100% 당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때로 나는 아이들에게서 좋게 볼 수 없는 마음가짐을 알아챈다. 그러면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될 때 따라오는 결과를 지적한다. 아이들과 나는 누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대화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의 견해와 행동이 바뀐다. 일례로 내 아들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징징거리기 시작한다. 심부름하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묻는다. 왜 심부름을 하기 싫지? 예상대로 아이들은 대답한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묻는다. 그 마음가짐이 너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 마음가짐 때문에 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까? 키넌과 노아는 둘 다 영리해서 그런 마음가짐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대답한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거예요. 너의 마음가짐을 바꾸겠다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지? 저요. 그런데 네가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심부름하기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일지 알아차린다. 보통 방에서 혼자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타임아웃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선택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은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아이들이 생각한 결과를 말하면 나는 묻는다. 네가 원하는 결과를 일으킬 마음가짐을 선택하기에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지? 지금 당장이요. 내 아이들이 이 교훈을 이처럼 빨리 배울 수 있다면 성인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당신이 의식한다면 자신의 마음가짐을 통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통제하도록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훈련. 훈련이 당신 삶의 성공에서 하는 역할은 탄소가 강철에 하는 역할과 같다. 곧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는 능력은 꿈꾸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당신은 자녀와 당신의 고용인이 훈련되기를 기대할 것일 텐데 당신 자신도 훈련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훈련이 없다면 일은 그저 멈춰 있고 먼지만 쌓인다.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용적이고 훈련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에 이른다. 위대한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와 지속성이 결과를 결정한다. 당신의 의지력과 진짜 갈망이 훈련에 큰 역할을 한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이득이 없다면 당신은 꿈꾸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준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순전한 투지이자 갈망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터 비드마르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 딱 2가지만 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2가지란 하고 싶을 때 연습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연습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훈련과 당신의 목표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계획의 일부라면 어찌 되었든 반드시 해야 한다. 오랜 시간 이것이 계속되면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유혹이 중단되고 해야 할 일을 기꺼이 실행하는 기술과 습관이 길러질 것이다.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과 결과에 헌신한다는 것 사이의 차이를 표현하는 격언이 하나 있다. 관심을 가지면 편리한 일을 하게 되지만 헌신되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게 된다. 당신은 꿈꾸는 삶을 창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헌신되어 있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듯 조심스레 살아간다. 안전하게 죽음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시각은 새벽 4시다. 나는 밤 11시에 취침해서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 서재로와 글을 쓴다. 정말이지 내 침대 속은 아늑하고 따뜻하지만 나는 당신이 앞으로 손에 쥐게 될 결과에 헌신되어 있다. 이런 수준의 노력이 없다면 이 책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행하는 사람이 되자. 비전과 목적. 목적이 없다면 이 모든 계획과 설계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 사람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 중 하나는 왜라는 질문이다.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갈망한다. 나는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고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각 사람은 전체에 속하고 그 안에서 어울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한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를 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결속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말이다. 당신의 삶의 목적을 결정하라. 자문해보라. 만일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는 게 그저 시간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당신의 삶의 각 부분에서 비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비전들이 다 모여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이 훌륭한 엄마나 남편, 운동선수, 사업가, 그 무엇에 헌신하든 상관없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의 본질은 언제나 더욱 완전한 표현과 확장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목적 또는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무기력해지고 병이 든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처한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가장 큰 성취를 끌어낼 것인가? 완전히 즐기고 걸작을 창조할 때는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닌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만 현재뿐이다. 당신의 삶의 비전을 결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즉시 무엇이든 하라. 초점과 실행. 글로 적힌 모든 계획, 써진 모든 목표, 꿈, 갈망 등 모든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나가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토대를 쌓지 못하는 뛰어난 사람이 아주 많다. 진짜 차이는 실행에서 난다. 많은 사람이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실행하는 대신 관찰만 하다가 멈춘다. 일단 계획을 검토하고 철저히 숙고했다면 이제 게임에 뛰어들 때다. 예측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인가? 다른 것을 시도하면 된다. 관역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그것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연이 아닌 한 그것을 맞출 수 없다. 당신의 성공을 우연에 맡기지 마라. 성공을 당신 자신과 실행에 맡겨라. 실행과 끈기는 함께 간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행동에 옮기면 측정하고 평가하며 수정한 후 진행할 결과가 생긴다. 만일 당신이 모든 퍼즐 조각을 이해하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기다린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준비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하지 마라.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후회만 남길 것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라. 시도하면 나중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또는 죄책감은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즐거움은 현장에 있다. 모든 전문 스포츠팀은 챔피언전 우승에 초점을 두고서 한 해를 시작한다. 날마다 승리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훈련한다. 어떤 날은 훈련이 잘 될 수 있다. 그들은 훈련이 잘 안 되는 날에도 최종 결과를 위해 단념하지 않는다. 당신도 초점을 맞추고 전념하기를 권한다. 당신의 계획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목표에 더 가까워지도록 헌신해야 한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오직 산소만 생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로지 결과를 불러오는 과제 또는 임무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만 한다는 뜻이다. 아폴로 13호를 생각해보라. 그 안의 우주 비행사들은 산소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오직 지구로 귀환할 생각만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논쟁하고 투덜대고 무서워할 시간이 없다. 사업할 때 나는 바로 그들처럼 오로지 산소만 생각한다. 지금 당장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산소 생각과 선택적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전부다. 자문해봐라. 선택사항은 무엇일까? 모든 선택사항을 가늠해보고 나서 결정하고 그런 다음 행동을 취하라. 이 책 전체를 통해 나는 계획 짜는 시간을 거듭 강조했다. 내가 그 시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계획을 짜는데 마땅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계획을 짜는데 들이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느낀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낡은 돛담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어떤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를 또는 어떤 사람의 삶의 어떤 영역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대체로 그건 그들이 별로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지 결정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당신은 다르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계획을 짜라. 그러면 오로지 산소만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는 행동을 취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짐 캐리의 2천만 달러 수표. 영상화는 용어가 복잡한 듯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마음속으로 창조하는 영상과 소리,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 본다라는 뜻이다. 뇌와 뇌의 비의식적 기능들은 아기의 미소, 들판 위의 무지개 등과 같이 당신이 보는 것들을 기억한다. 당신은 그런 이미지들을 마음속으로 거듭 반복해서 재창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서는 이미지를 보기 또는 영상화하기를 어려워한다.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미래의 목표를 영상화할 때 그 느낌을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상상하는 감정과 함께 가고 원하는 최종 결과를 반복해서 거듭 사용하라. 예를 들어 목표가 돈을 더 버는 것이라면 당신이 돈을 더 벌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를 또는 당신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보라. 비전이 성취되었을 경우 당신의 모든 측면과 혜택을 그려보라. 영상화할 때,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영화들을 창조할 때, 그 영화들은 비의식적인 마음에 입력되어 뇌에서 실제가 된다. 마음의 스크린에 영상을 창조할 때 뇌는 그 영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 영상이 반복되면 신경 연결 통로를 강화하면서 영상이 더욱더 실제적이 되게 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긍정적 단원과 결합한 영상화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물질 세계에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당신은 원하는 실체를 새로운 신경 연결 통로와 인식 세포를 창조함으로써 먼저 내면에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1995년에 규칙적으로 영상화를 하기 시작했다. 운동선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영상화를 한다는 글을 읽고는 나도 해보겠다고 생각했다. 보드 하나를 내 사무실 벽에 붙였다. 원하는 것이나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언제나 그 사진을 구해 그 보드에 붙였다. 나는 영상화할 때 나의 온 감정을 담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2000년 5월, 나는 아침 7시 반에 내 서재에 앉아 있었다.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 렌초 산타페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던 터여서 아들 키넌이 돌아와 내가 4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넣은 상자들 위에 앉았다. 이삿집 운송회사에 붙여놓은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아들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 나는 비전 보드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5살 난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아빠의 비전 뭐라고? 그래서 나는 상자들을 열었다. 처음에 나온 비전 보드에는 벤츠 스포츠카와 시계 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나는 2번째 비전 보드를 꺼내고는 환호했다. 비전 보드에는 우리가 이제 막 사서 이사 들어온 그 집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냥 집이 아니었다. 바로 그 집이었다. 그 순간 나는 창조의 기적과 마주했다. 생각이 물리적 형태로 움직인다는 나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명백한 확증이었다. 현재 내가 사는 집은 4년 전 드림홈즈라는 잡지에서 보고 비전보드에 오려 붙였던 집이다. 5.5에이커 부지에 지은 그 집은 전망이 아주 멋지고 320그루의 오렌지 나무도 있다. 당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므로 나는 흥분된다. 반드시 나와 같은 집에 살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갈망하는 일이 실현되고 각 사람 안에 있는 창조적 힘과 강렬하게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 생생한 영상화, 꿈의 연료. 꿈을 성취한 사람들 대부분은 영상화가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안다. 영화 배우 짐 캐리가 헐리우드에 진출하기 훨씬 전에 어떻게 2천만 달러 수표를 썼는지에 관한 얘기를 당신은 분명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영화 출연료로 그 액수를 받는 자신을 자주 영상화했다. 그의 꿈이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안다. 내 친구 앨런 드제너러스는 자신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전 인생을 영상화하곤 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많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제 증거를 갖기 전에 창조하고자 하는 것의 물질적 상태를 이미 소유한 자신을 머릿속으로 미리 보는 능력이다. 영상화는 당신이 찾고 갈망하는 것을 마음의 이미지를 사용해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기술이자 훈련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영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배울 것이다. 일례로 원하는 것을 자세히 기술에 적고 소리내 읽어 녹음한 다음 마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그려보며 음성 녹음을 듣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같은 것 말이다. 영상화가 왜 효과를 발휘할까? 당신이 영상화를 시작할 때 활성화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당신의 뇌 속에 인식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반복을 통해 마음에 고정된다. 그것이 마음에 정착하면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은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일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앞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진동이 자동적으로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찾아 나서고 그 진동 또는 주파수와 일치하는 것을 향해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을 읽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창조하길 원하는 결과에 맞는 진동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집중은 힘을 가진다. 돋보기를 이용해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는 것과 꼭 같이 당신은 꿈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영상화를 활용해 모을 수 있다. 영상화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습이다. 영상화가 누구나에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첫 시도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흥미를 잃지 마라. 충분히 연습하면 마치 습관처럼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매우 힘들어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 4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영상화는 당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영상화 연습. 로버트 맥킴은 저서 시각적 사고의 경험에서 내면의 눈을 위한 연습 방법들을 많이 제시한다. 그중 강력한 방법은 그저 두 눈을 감고 어떤 것의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그것이 생생해질 때까지 세세한 사항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느낀다고 한다. 시간을 내서 다음의 것들을 영상화해보라. 상상력을 발휘해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라. 단순한 이미지부터 시작해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점점 올라가라. 어릴 때 쓰던 방, 친숙한 얼굴, 질주하는 말, 장미꽃 봉오리, 백열전구, 부드러운 털의 감촉, 선생님의 목소리, 가려움, 깡통차기, 감자칩, 치약, 땀이 남, 배고픔, 머리 감기, 기침, 종이에 원 그리기, 잔잔한 연못에 돌이 하나 떨어져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 잔물결, 파란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사라지는 단어들, 천천히 분해되어 우주로 사라지는 당신의 신발 한 짝, 5조각으로 잘라낸 오렌지 조각 중 하나는 당신의 입에 넣고 나머지는 노란 접시에 잘 담기. 또 한 가지 좋은 연습 방법이 있다. 물건을 하나 선택해 약 30초간 응시한 다음 두 눈을 감고서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보는 것이다. 좀 더 큰 물건을 또는 좀 더 작은 물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더해본다. 느낌이 어떤가? 단순한 이미지들이 익숙해지면 창조하고 싶은 좀 더 복잡한 것들로 영상화를 해보라. 이것은 조각가가 어떤 상을 조각하기 전에 먼저 최종 결과물을 그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봐야 한다. 영상화는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물질적 형태로 나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거푸집을 창조하는 열쇠다. 당신은 무한한 근원과 공급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 영상화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라. 매우 강력하며 위대한 아이디어와 꿈을 담을 수 있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라.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말로 시작되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한걸? 당신은 할 수 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기술. 여러 해 전 한 신사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회사에 왔다. 그는 자신이 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동기부여가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코치를 받는데 매달 5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는 35살 전에 수억 달러를 벌었고 15년 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기만족에 빠졌고 미쳐가고 있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재정적으로 성공했음에도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는 비전도 목적의식도 목표도 없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려고 일을 조금씩 해보았다. 그는 또한 자기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고 행복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어떤 수준에서든 인생을 즐기는데 필요한 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는 결핍되어 있었다. 겉보기에 그는 전부 가진 듯 했다. 그레너딘즈 제도 북쪽 끝 아름다운 작은 섬에 있는 그 소유의 대형 호화 요트에서 가진 첫 상담 후 나는 그가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이며 전화 한 통이면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표류하고 있었다.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나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트에서 지내는 게 실증나면 원하는 어디로든 자기 소유의 제트기를 타고 날아갔다. 분명 그의 가장 큰 도전거리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결여였다. 그야말로 목표가 없었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자기 삶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번 장은 당신이 삶에서 가능성의 비전을 창조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선은 상상해보자. 만일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사고 무엇을 주겠는가? 누구의 조언을 찾고 어떤 위협을 달성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제약도 없이 사는 삶을 한번 상상해보라. 신은 당신에게 일련의 재능과 독특한 자질들을 주셨고 당신은 그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하며 활용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되고 가능한 한 최고가 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 마음에 완전한 기쁨을 주는 일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마이클 조던이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의 삶과 비교해 당신의 삶을 상상하지 마라. 당신 자신의 비전을 창조하라. 당신의 비전과 그들이 성취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사는 동안 특정 영역에서 놀라운 성취를 한 슈퍼스타들이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그저 무익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라.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당신이 꿈꾸는 인생을 설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 개개인은 고유성과 자신만의 재능으로 뛰어난 업적을 창조할 능력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단지 아직 그런 위대함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자유의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념 체계에 붙잡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싫어한다. 배우자와 잘 지내지 못한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지적했듯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겠는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드디어 일하러 간다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배우자와 관계가 아주 좋다면 어떻겠는가?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또는 힘든 관계 속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가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돈과 건강, 영적인 관계, 좋아하는 일을 다 갖고 가족과 친구, 아내, 자녀와도 관계가 좋은 삶을 말이다. 그런데 알고 있었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기로 선택하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원래 의도된 당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획득할지를 스스로 정확히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책이 당신이 꿈꾸는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지 한 걸음씩 안내할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계획과 함께 목적하는 곳에 이르는 지도와 마음속의 영상을 갖게 될 것이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여정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만일 그런 삶이 우연한 행운으로 온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고 절대로 인생을 최대한으로 진정으로 즐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깊이 갈망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당신이 그런 삶을 만들어내겠다고 결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자신을 배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미래라는 목적지를 향해 항로를 설정할 때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잠시 멈춰야 할 항구들이 여럿 나올 것인데 그때 경로를 기록할 지도가 필요하고 각 기항지에 도착하는 실제 시각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항해를 시작하면 폭풍이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수많은 돌발 상황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두려움 벗어버리기. 내가 아는 한 두려움을 정의한 최고의 문장은 실제인 듯 여기는 가짜 감정이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굳게 자리를 잡는다. 훌륭한 선장은 경로를 기록하는 법과 폭풍에 잘 대비하는 법을 배운다. 돛을 망가뜨리지 않고 돛에 바람을 받게 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도 훌륭한 선장이 되는 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솔직히 이류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하기에 달려있다. 오래전에 나는 목표 설정에 대해 연구한 책을 읽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목표를 적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항구를 출발하기도 전에 경로를 이탈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려면 현재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자신을 속여봤자 아무 소용없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오직 과거의 생각과 계획 또는 그것이 결여된 결과일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계획을 새로 짜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인생 설계 매트릭스와 함께 신중하게 숙고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성과는 당신의 갈망과 꿈과 일치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자. 긍정적 단언.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갖고 매일을 산다. 나는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다. 현재 내 삶은 번영과 풍요로 채워져 있다. 나는 자신감이 풍부하다. 나는 뛰어난 사업가다. 나는 무엇이든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꿈 전부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현재 갖고 있다. 나는 내 시간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나는 천재이고 매 순간 지혜를 활용한다. 나는 각 방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진다. 나는 탐구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재밌는 것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하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헌신적이고 단호하며 열정적이다. 나는 내 삶의 목표들 전부에 도달하는데 대단한 에너지를 쏟으며 집중한다. 내 삶은 현재 걸작품이다. 나는 매일 명상하며 풍요와 성공의 주파수에 꾸준히 맞추고 있다. 나는 바라는 모든 것을 영상화하고 그것들 전부가 명백하게 실현되도록 전적으로 통제한다. 나는 현재 행복하고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풍부하고 내면과 외면의 상태 모두 아주 좋다. 나는 나 자신이 강력해질 것을 허락한다. 잠깐 시간을 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적은 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것을 진짜로 흡수하도록 하라.
받아들이기에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삶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연료다.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뜨거운 갈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흥미를 돋우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과 계획은 다 헛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결과를 보라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할 일을 하라. 확실히 나도 20년 전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책에 기록한 기법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했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많은 부분 성취했다는 것이다. 나는 잃을 게 없었다. 내가 자기계발 세계에 입문하던 시기에 나는 1년에 $10,000를 벌고 있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교육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인간의 잠재력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현재 나는 당신이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산 증인이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 곧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부터 재정적인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 설계 매트릭스를 완성하며 밟아갈 각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다. 나는 증명되지 않은 이론 또는 가설이 아닌 나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에 진실임을 아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이라 생각하고 흥분된다. 나와 마찬가지로 또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버드 졸업생 3%만이 실행한 마법의 주문. 당신은 10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계발 공동체에서 매우 오랫동안 회자하여 일종의 도시형 전설이 되었다. 이 연구의 진위는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아는 사실이 의문의 여지 없이 진실임을 명확히 짚어준다. 곧 목표 설정이 우리가 초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 꿈꾸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목표 설정은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영상화에 버금간다. 놀랍게도 83%가 아무런 목표 없이 졸업했다. 14%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지만 기록하지는 않았다. 목표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득이 평균 3배 높았다. 흥미로운 결과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남은 3%, 즉 구체적 목표를 갖고 그것을 기록한 졸업생들은 앞에서 말한 83% 그룹보다 평균 10배를 더 벌었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 연구에서 우리는 하버드 졸업생들이 직장생활 첫 해에 평균 12만 $1,979를 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해가 갈수록 연봉이 분명 오를 것이다. 단지 첫 5년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은 수백만 달러를 손해본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적용된다. 하버드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재정적 이득을 위해 훌륭한 변수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재정 획득 능력을 증가시킬 기회를 지금 바로 가질 수 있다. 원하는 삶의 어느 것이든 창조하는 능력 또한 물론 가질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목표를 기록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알게 되었다.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을 때 내가 앞서 언급한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 강력한 도구는 당신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정보와 방해물을 원하는 정보에서 걸러낸다. 매일 매순간 광고판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관심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 불필요한 98%를 제거하고 중요한 2%만 남김으로써
당신은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이 맞닥뜨린 갖가지 도전을 해결할 기회가 지금 바로 당신 주변에 있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찾고 받아들이며 삶에 적용하도록 두뇌를 훈련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당신의 뇌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양자장이라 부르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가리킨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존재하지만 단지 하나의 세계에서만 활동하게끔 배웠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 말이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즉시 양자 물리학의 법칙들과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의지하게 된다. 이것을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삶과 혼동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목표 설정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의 뇌와 행동 양식을 목표와 일치하게 설정함으로써 우주에 항복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가 가져다 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10배 또는 20배 더 똑똑한 게 아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이 활용하는 방법과 자원,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분명한 목표들을 정하고 기록함으로써 그것들을 성취하도록 뇌를 설정했다. 목표들이 성취될 때 얼마나 놀랍고 멋진지 모른다. 목표란 무엇인가? 내가 목표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은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와 같이 일반화된 갈망이 아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성과, 즉 당신이 마음과 머리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들을 가리킨다. 지금 나는 당신이 꿈꾸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다루고 있다. 사우스 브롱크스와 할렘의 주택단지에서 나고 자란 네이트 브룩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간경변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마약쟁이에 감옥을 들락거렸다. 아마 당신은 내가 네이트를 불황화 시절에 만나 함께 어울려 다니며 큰 싸움도 몇 번 일으켰다고 하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는 네이트를 리맥스를 통해 만났다. 거기서 그는 부동산 시장을 때려눕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이트는 어릴 때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다른 삶을 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원했고 배경이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질지 결정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엄격히 직진했고 좁은 길을 택했다. 네이트는 그 지역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미국 상선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원자력 공학 석사 학위를 단 1년 만에 땄다. 그런 다음 1년간 일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땄다. 현재 네이트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며 그 지역에서 상위 1%에 드는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매년 평균 6주간의 휴가를 보내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또한 열정적인 투수로 세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도 매주 50에서 75경기에 들어간다. 네이트는 내가 이 책에서 알려준 방법 거의 그대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버드에서 딴 학위와 관련해서는 인생 설계 매트릭스의 그의 버전인 내 삶과 사업 계획을 말할 수 있다. 우주는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질서에 따라 정밀하게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이트는 자신이 창조하기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했고 자신이 밟아갈 단계들을 명확히 그렸으며 그런 다음 단호히 나아갔다. 당신의 목표들을 정할 때 구체적인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명심하라. 큰 도약을 향해 한 발을 내딛자. 당신의 목표들을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적음으로써 걸작을 창조하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